처음 합격증 이제 딱 열기 전에 방에서 이렇게 혼자 놀고 있었는데 엄마 갑자기 시립대 합격자 명단 떴는데 도저히 엄마 손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저한테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이제 딱 노트북으로 들어갔는데 합격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드디어 재수 끝났다 이 생각하시고 엄마는 살짝 눈물 보이시고 바로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아빠는 그럼 저녁에 뭐 사갈까 이러셨어요. 한 7, 8월쯤에 여름에 더울 때 몸이 지치면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 너무 하기 싫고 계속 잠 오고 놀고 싶고 하니까 그때 약간 방황을 했었는데 방황을 하던 시기에 영철쌤께서 이렇게 또 으쌰으쌰 화이팅 넣어주시는 모습 보고 내가 다시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다시 책 펴니까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극복했습니다. 국어는 노력이다. 문법은 일단 제 주변 보니까 많이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현역대 문법에 대한 개념들을 다 외웠거든요. 그게 재수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개념이랑 약간 킬러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다 외우는 게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화작문은 저는 매일 아침마다 화작문까지 문법까지 12분 내로 푸는 연습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EBS에 있는 작품들을 저는 공책에다가 시인, 제목 이렇게 그것만 쭉 써놓고 이제 한 번 더 보면서 시대가 중요한 그런 작품들은 옆에 키워드로 정리만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나 뭐 독재치하.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한 작품들도 이렇게 키워드로만 정리해서 나중에 그 공책을 펴서 시인이랑 제목만 봤을 때 이거는 여기가 포인트다. 이런 거 딱 한눈에 알 수 있게 공부했습니다. 비문학 꿀팁은 현역 때 제가 발췌독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재수할 때는 아예 통독을 했는데 통독을 할 때 처음에는 내용을 다 잊어버릴까 봐 걱정했는데 3주 정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통독을 해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통독하는 연습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학은 일단 무조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수할 때 3월에 그냥 아예 기초부터 EBS 강의로 들으면서 일단 어떤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다시 다 개념 강의를 통해 파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그런 과목들은 문제, 양치기 하면서 이제 이 단원의 이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스투의 미적에선 이런 게 킬러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후에는 이제 킬러에 대한 연습만 하고 수능 2달 전부터는 매일 이틀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 부분에 대한 그 해당 단원만 한 15문제씩 이렇게 풀고 또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학은 현우진 쌤 킬링 캠프만 파이널 때 들었습니다. 영어는 무조건 단어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2달 전까지는 매일 아침에 그냥 최소한 20개씩 외우고 또 저희가 다녔던 재수 종합학원에서 월요일마다 아침에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 게 있어서 그건 따로 준비하고 또 따로 제가 매일 20개씩 외웠고 수능 2달 전부터는 매일
50개씩. 근데 이제 그걸 막 다른 책이 아니라 한 책을 한 3번 정도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을 시험 보았고 둘 다 50점 50점 받았습니다. 꿀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사탐에도 문제풀이 원칙이 있다는 거를 잊지 않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풀이 원칙이라는 게 선지에 무조건 주어와 동사 그것부터 보는 게 저는 문제풀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선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 원칙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보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던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은 그 개념 공부가 가장 중요해서 막 어떤 문제를 풀기보다는 3월에서 6월까지는 무조건 개념을 돌리고 또 돌려서 무조건 암기를 했고 그 후에 이제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을 풀면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파악했고 마지막 이제 수능 2달 전 파이널부터 이제 그 선생님들의 파이널 모의고사나 그런 걸 사서 킬러 연습을 했습니다. 아, 한국사는 9월부터 공부했습니다. 9월에 구평을 봤는데 5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 한국사 때문에 대학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다지 선생님 9시간의 기적을 한 3번 정도 돌려 들었더니 수능 때 2등급인가? 3등급? 어쨌든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내신을 챙길 생각이 없었는데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수능 공부에 충실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0m 달리기는 15초 1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는 235cm 그리고 좌정굴은 28.6cm 나왔습니다. 달리기를 위한 훈련을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허벅지 뒷근육도 필요하고 뭐 복근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학원에서는 트레드밀이나 아니면 산에 가서 뛰는 걸 했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뛰다 보니까 정말 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내가 만약에 정말 힘들어서 원치 않다면 포기해도 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버텼습니다. 네,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능 전에도 그렇고 수능 후에 운동할 때도 너무 힘들어서 약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보다 선생님께서 더 노력하시고 더 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진짜 감사한 마음, 이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악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됐던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역 때 어떤 모습으로 1년을 보내서 재수를 하는진 모르지만 저는 현역 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서 굉장히 상심이 컸었어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배신하지 않고 언젠간 빛을 보니까 만약에 현역도 열심히 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로 재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여유를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역 때는 잠도 막 3-4시간밖에 안 자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그냥 매일매일 공부하고 달리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주말에는 좀 일찍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뭐
잠도 한 6시간씩은 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랬더니 공부할 때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여유를 갖고 자기만의 그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서 꼭 거기에 쉬는 시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막 좀 막 에너지 소모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잘 보내면서 충전을 잘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어쨌든 배신하지 않으니까 다들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잘 될 거야 이 마인드로 잘 버텨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가자 화이팅!